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이혜민입니다. 어제는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108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08일 동안 국민의 삶도 망가졌지만 대외적인 국가 위상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민감국가 지정이라는 걸 2달이 넘도록 모르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무역대표부의 보고서가 국내 컨텐츠 유통시장의 근간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상황을 긴급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31일 USTR 미국 무역대표부가 망 이용료는 디지털 무역 장벽이라는 취지의 무역 장벽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무역 장벽 보고서에는 일부 한국 ISP, 즉 인터넷 서비스 망 제공자는 CP, 컨텐츠 사업자를 경업하고 있어서 미국 CP가 지불하는 수수료가 한국 경쟁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고 한국 3대 ISP의 과점을 강화해 반경쟁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뭔가 해괴한 논리입니다. 망 제공자가 경쟁자일 수도 있다는 것이 정당한 망 이용 계약을 맺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뛰어도 너무 뛰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경쟁자이든 아니든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비용이 발생한다면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시장의 기본 질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 일부를 임차해서 국내에 서비스를 하는 AWS, 아마존 웹 서비스가 네이버는 클라우드 경쟁자니까 임차료를 못 내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냥 네 하고 무임승차 하도록 놔둬야 될까요? 우리는 이 논의가 왜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짚어야 합니다. 망 이용 계약 공정화법 논의는 협상력의 우위를 가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ISP 기업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정당한 계약 자체를 거부한 사례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20년에 본격적으로 불거진 넷플릭스와 SK 브로드밴드의 분쟁입니다. 이 분쟁은 3년 동안 지속되었고 결국엔 넷플릭스가 망 이용 대가에 상응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종결되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 메타, 디즈니 플러스 등 수많은 컨텐츠 사업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T&T, 버라이즌, 컴캐스트와 같은 ISP들이 자국 CP로부터 망 이용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망 이용 계약 공정화법의 취지는 힘의 논리에 의해 깨져버린 시장의 균형을 바로잡고 말이 되는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최소한의 규범입니다. 우리나라의 망 이용 논의가 과연 디지털 무역 장벽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미국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우리나라 사업자만 옹호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미국 무역대표부는 마치 국내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이 해외 CP들에게만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주장임을 알려드립니다. 하필이면 오늘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이틀 전에 보고서를 공개한 것이 석연치 않습니다. 더욱이나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법안이 보복성 상호 관세 부과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밝히겠습니다.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끌고 있는 현 대한민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각 국가들에 대한 고유한 입법 권한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명징하게 대응하기 바랍니다. 각국의 입법부가 독립적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상호 존중하는 것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기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손을 놓고 멍하니 있는 지금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인터넷 컨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국회 과방위위원으로서 망이용 계약 공정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